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공인 위아 한국어 능력시험 CKL 30일 만에 합격하기 D-20일을 맡게 된 지승주 교수입니다. 실제로 되기 전에 시험을 봤지만은 한국어 능력 수준을 체크하는 정도입니다. 그런 시험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편안하게 시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은 위아 평생교육원에서 언제나 수강이 가능합니다. 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코리안투데이 종로 중구 지부장이며 현재 위아 국제 자격시험 출제위원입니다. 위아는 세계인증산업협회입니다. 인공지능융합협회 부회장, 인공지능융합학회 이사, 위아 평생교육원 전문교수, 촬영교수, 한국AI작가협회 이사, 스타키 보청기 종로센터 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학사,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논문은 부가가치 회계의 공시 방법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연세대학교 산업공과대학원 수료, 현재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과 재학 중입니다. 저희 삶의 모토는 원행이중,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있습니다. 저서로는 소리의 선물, 마법 같은 순간들, 프롬프트 모음집, 워드프레스 기초, 중급, 상급, 국제공인 인공지능 관리사, 국제공인 ESG 관리사, 국제공인 위아 한국어 능력시험, 국제공인 메타심리 상담사, 국제공인 안전교육 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국제공인 위아 한국어 능력시험 D-30일 만에 합격하기에 동참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루에 주어진 21개의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1문제를 영상과 함께 그리고 교재가 있으신 분은 교재와 함께 저를 살펴보셨을 겁니다. 이제 D-21의 문제를 풀어보시고 20일 후에는 국제공인 위아 한국어 능력시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D-21은 한국민속학, 한국현대문화, 한국전통문화, 한국문화개론, 현대한국사, 한국현대문화비평, 그리고 논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국의 전통식 문화에서 김치는 어떤 발효 과정을 거치는가? 건조, 절임, 증류, 훈제. 답은 절임입니다. 김치는 소금에 절여 재료의 수분을 빼고 발효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임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유산균이 활성화되어 김치 특유의 맛과 향이 생성됩니다. 문제 2. 한국의 전통 무속 신앙에서 삼신할머니는 무엇을 관장하는가? 전쟁, 출산, 농업, 교육. 정답은 출산입니다. 삼신할머니는 한국 전통 신앙에서 출산과 아이의 건강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집니다.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 3. 한국의 전통 문양 중 십장생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사랑, 부귀, 장수, 지혜. 정답은 3번 장수입니다. 십장생은 장수를 상징하는 한국 전통 문양입니다. 십장생에는 해, 산, 물, 구름 또는 달, 소나무, 불로초, 거북이, 학, 사슴 또는 대나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오래 살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 4. 한국의 현대 패션에서 한복 리디자인이란 전통 한복 그대로,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복을 외국 스타일로 변경, 한복을 폐기.
정답은 2번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복 리디자인은 전통 한복의 기본 형태와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에 맞게 재해석한 것을 의미합니다. 리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을 수정, 보완, 개량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문제 5. 한국의 현대사회에서 1인 가구 증가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개인주의 증가, 결혼율 상승, 가족중심 사회. 정답은 개인주의 증가입니다. 1인 가구 증가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독립적인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결혼이나 공동생활보다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 6. 한국의 현대 문학에서 웹소설이란 전통소설, 인터넷 기반 소설, 해외소설, 고전소설. 정답은 2번 인터넷 소설입니다. 웹소설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연재되거나 유통되는 소설을 의미합니다. 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독자와 소통하거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통소설은 과거의 문학작품을 의미하며 웹기관과는 무관하고요. 해외소설은 외국 작가가 쓴 소설을 의미합니다. 고전소설은 과거에 쓰여진 역사적 가치가 있는 소설을 의미합니다. 문제 7. 한국 전통 건축에서 사랑채는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남자, 여자, 아이들, 노인. 정답은 1번 남자입니다. 사랑채는 한국의 전통 가옥에서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주로 집안의 가장이나 남성들이 손님을 맞이하거나 학문을 연구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외부인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문제 8. 한국 전통 음식 중 떡국은 주로 언제 먹는가? 설날, 추석, 한식, 단오. 정답은 떡국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음식으로 주로 설날에 먹습니다.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은 한 해의 시작을 깨끗하게 맞이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 9. 한국의 전통 무용 중 부채춤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가? 부채, 칼, 북, 장구. 정답은 1. 부채. 부채춤은 화려한 색상의 부채를 활용하여 부드럽고 우아한 춤 사위를 표현하는 한국의 전통 무용입니다. 부채를 사용해 꽃, 나비, 파도 등의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내며 무용수들의 화려한 의상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극대화합니다. 문제시 한국 현대 문학에서 김수영의 시적 특징은 낭만주의, 리얼리즘, 초현실주의, 모더니즘. 정답은 4번 모더니즘. 김수영은 모더니즘 시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내면 세계와 주관적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형식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시도했습니다. 그 시는 소외, 고독,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으며 현대사회 문제와 인간 존재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탐구합니다. 낭만주의는 감성과 이성을 중시하며 김수영의 시적 특징과는 다릅니다. 리얼리즘은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입니다. 초현실주의는 무의식과 꿈의 세계를 강조합니다. 문제 11.
한국 고전 문학에서 홍길동전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 전기소설, 역사소설, 판타지소설, 로맨스소설. 정답은 1번 전기소설입니다. 홍길동전은 허균이 지은 한국 최초의 국문소설로 전기소설에 속합니다. 전기소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운 사건이나 능력을 가진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홍길동전에서는 홍길동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 부조리를 타파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역사소설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반으로 구성되고 판타지는 현대문학 장르로 고전소설과는 구별됩니다. 로맨스는 사랑의 이야기를 주된 소재로 삼습니다. 문제 12. 현대문학에서 이문열의 대표작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소나기, 동백꽃, 토지. 정답은 1.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이문열의 대표작으로서 권력과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상징적으로 그린 소설입니다. 주인공 한병태가 전학간 학교에서 학급을 지배하는 엄석대라는 인물을 통해 권력의 속성과 부조리함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소나기는 황순원의 대표작이고 동백꽃은 김유정의 대표작이며 토지는 박경리의 대표작입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영화나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문제 13. 한국 현대사에서 N4 세대란 무엇을 포기한 세대를 의미하는가? 학업, 결혼, 취업,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여행, 취미, 건강, 직장, 친구, 가족. 정답은 2번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N4 세대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를 포기한 젊은 세대를 의미합니다. 특히 결혼, 출산, 내 집 마련과 같은 삶의 풍요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문제 14. 한국 현대 정치에서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인가? 2년, 4년, 5년, 6년. 정답 2년 2번 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활동, 정부 견제, 예산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임기 동안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며 국가 정책과 법률을 개정합니다. 문제 15. 한국 현대사에서 워라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적 안정, 일과 삶의 균형, 교육의 기회, 건강한 생활. 정답은 2번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워라밸은 영어 워크, 라이프 바란스의 약자로 일과 개인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장 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여가, 가족과의 시간, 자기개발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제 16. 한국 현대문화 비평에서 한류의 주요 성공 요인은 고유성, 대중성, 전통성, 폐쇄성. 정답은 2번 대중성. 한류의 성공 요인은 대중성에 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소비되고 사랑받는 이유는 접근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매력 덕분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전략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 17. 한국의 현대문학 비평에서 페미니즘의 주된 관심사는 계급차별, 성평등, 경제발전, 정치혁명.
정답은 2번 성평등. 페미니즘은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운동입니다. 이는 여성의 권리와 역할을 재조명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성차별적 구조를 비판하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문제 18. 한국 현대문화 비평에서 환경 문제의 주요 특징은 무관심, 지속 가능성, 단기적 해결, 개인주의. 정답은 2번 지속 가능성. 환경 문제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자원 보존을 통해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을 이루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제 19. 한국 현대문학 비평에서 포스트 콜로니얼의 주요 주제는 경제발전, 식민경험의 재해석, 전통문화 보존, 기술 혁신. 정답은 식민경험의 재해석입니다. 포스트 콜로니얼은 과거 식민지 경험이 독립 이후에도 사회, 문화, 정치, 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식민지배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그로 인한 문화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려는 비평적 시각입니다. 문제 20. 한국 현대문학 비평에서 페미니스트의 반대가 되는 말은 남성 우월주의, 성별 평등,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안정. 정답은 1번 남성 우월주의자. 페미니즘은 성평등을 목표로 하며 여성의 권리와 역할을 신장하기 위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 운동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남성 우월주의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문제 21. 한국 현대문학 비평에서 자연주의의 주된 표현 방식은 낭만적 상상력, 사실적 묘사, 초현실적 요소, 상징주의. 정답은 2번 사실적 묘사입니다. 자연주의는 인간과 사회를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문학적 경향입니다. 이는 인간의 삶과 환경을 과장없이 그대로 그리며 주로 빈곤, 범죄,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강조합니다. 또한 인간의 행동과 환경적 요인의 상관관계를 중시합니다. 낭만적 상상력, 이는 낭만주의의 특징입니다. 초현실적 요소, 초현실주의는 무의식과 꿈의 세계를 강조합니다. 상징주의는 상징과 은유를 통해 내면 세계를 표현합니다. 문제 22. 주관식 논술형입니다. 마지막 문제이고요. 한국의 전통 문화 보존과 현대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30점이네요. 가봅시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오랜 역사와 깊은 의미를 지닌 자산으로 현대 사회에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영향으로 전통 문화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전통 문화의 보존의 중요성과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을 통한 전통 문화의 계승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 예술 등을 포함시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전통 문화를 접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전통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개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현대 기술의 활용은 전통 문화의 재현이 중요하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 등을 통해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면 젊은 세대가 더욱 쉽게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 음악이나 무용을 VR로 체험함으로써 흥미를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의 융합이 필요하다. 한국의 전통 요소를 현대적인 디자인이나 패션에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문화와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션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전통 문화의 현대적 활용이 좋은 사례이다. 넷째, 전통 문화 축제와 이벤트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전통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축제는 전통예술 공연, 음식 체험, 공예 체험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 보존과 현대적 활용은 교육, 기술, 문화융합, 그리고 축제와 이벤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 세대에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의 전통문화가 현대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제공인 위아 한국어 능력시험 30일 만에 합격하기 D-20일 문제풀이를 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100점을 맞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은 굉장히 안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니까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한국어 능력시험의 학문적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남은 학습 차질 없이 하시고 무엇보다도 무탈하게 합격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